이번 대선 뭐 계엄 이후에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 청산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다른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인데, 사실 뭐 지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봐서 알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침대 축구 비슷하게 선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다른 아젠다들이 유권자에게 먹혔을까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 계엄이 터진 뒤로부터 6개월이 지난 선거 뒤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6개월 동안 사실 완전히 국민의힘이나 이런 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이 미련을 버리고 좀 새로운 판을 짰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엄에 찬성까지 아니더라도 탄핵 반대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2달 정도 남짓한 사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이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잘못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동작 안 했던 것처럼 뭐 지금 계속 단일화 이야기만 하면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은 패착이다. 그게 아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책임론은 저한테 묻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직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감이 아니라 그냥 신용이 없는 겁니다. 그 집단은. 제가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 소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역치라고 하는 것, 용인되는 발언의 수위라는 것은 한 번도 법에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 맞춰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마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점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에서 모 후보가 이제 춘향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춘향이 어쩌고 하는 거다라고 원색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인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원문 그대로 인용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사실 그때는 비속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공식적인 언어이고 더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순화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소위 뭐 은밀한 부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 그들의 위선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기간에 결국에는 뭉개임으로써 시간을 좀 보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극적인 그런 언사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도대체 선거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구태에 가까운 모습인지 그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어쨌든 그 해당 원본 발언이 실제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발언인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그런 과격함을 넘어가지고 믿기지 않는 언행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내로남불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세대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회의 모든 지점에서 50대 이상, 40대, 50대 이상이 이제 중견급에 있고, 그들이 어떤 세우는 기준과 판단이라는 것이 20대, 30대나 그보다 젊은 사람들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준을 젊은 세대가 받아들여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김영삼 두 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항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론 얘기하면서 40대부터 이제 굉장히 치고 나가셨는데 결국 그때도 구상 유친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이 고생했던 것을 잘 기리고 저는 돌파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사실 이번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번 더 젊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 공약의 큰 줄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약을 하다 보면 제일 쉬운 게 뭐 나라 곳간을 풀어서 몇 조를 주겠다, 몇 조를 어디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 할 수 있는 약속만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죠.
뭐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미 뭐 낙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뭐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TV 토론에서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침대 축구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말 돌리고 질문에 질문을 답하고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그분이 소통이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부족하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40대, 50대, 60대 블록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조직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자를 말살시키는 이런 정치를 기술적으로 해낸 것에 대해 장점이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렇게 확고한 독재 체제에 가까운 권력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명함이라고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양당이 포퓰리즘에 경도되어 있을 때 저희는 할 말을 하고 저희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 세대를 위한 할 말을 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좀 각인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사실 저도 다른 당에 있어 왔지만은 어디서 종이로 그냥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모아온 그런 허수 당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당원 가입한 당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것의 힘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당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몸을 축내면서까지 저희가 최대한 유세 일정이나 아니면은 인사 일정 많이 잡아가지고 연대면으로 유권자들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1~2시까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또 밤늦게까지 또 식당에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제일 바쁘신 저런 분들도 정치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제가 그 소위 민주진보진영이라는 곳에 위선과 아집, 오만, 독선을 제가 짚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본인이 한 당의 뭐 최고위원 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명안이 실제로 제출됐는데 징계안이 그것을 지금 와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하는 것은 비겁할 뿐더러 그들의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당장 그런 운을 띄우고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게 제가 그래서 호텔 경제학에 빗대가지고 뭐 이게 했다가 취소하면은 이게 정치에 활력이 도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뭐 9명 정도를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냉정하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의 권력을 휘두른 거겠지만은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때 언론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데 뭐가 허위 사실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에는 그 범죄 일람표가 거짓이라고 자꾸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앞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만 뭉개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선명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정치를 앞으로 길게 해야 되거나 또 아니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0~40년 뒤에도 제가 지금의 제 선택에 부끄러우지 않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의도 바닥의 기성 정치인들은 평균 연령이 뭐 국회의원이 58세라고 하니까 뭐 사실 10년 정도만 버티면은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시겠지만은 저희는 완연하게 저희는 30~4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기술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젊은 나이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떻게 정치를 나가느냐가 굉장히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제3당의 선거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겠지만은 그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 그러면 이번에 다른 이유보다도 그냥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투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